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케이씨 25년간 한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 생활은 3년 반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미국에서 받는 문화 충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하나를 골라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바로 영화관에서 겪는 문화 충격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중에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난처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마시라고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영화관과 한국 영화관의 대표적인 차이점 5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no ticket, no admission. 티켓 없이 영화관 자체를 아예 못 들어갑니다. 한국 영화관에는 카페, 오락실, 포토부스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어서 영화를 안 보더라도 영화관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 영화관은 딱 영화만 보는 곳이랍니다. 참 의외죠? 또 매표소는 보통 다른 층에 있거나 실외에 있어요. 거기서 표를 구매해야 영화관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가 입장권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관 구역에 들어가기 전 에스컬레이터나 게이트에 표 검사하는 직원분이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이때 표를 보여주시면서 성인 미만 시청 금지 영화면은 신분증도 같이 보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영어를 그다지 잘 못 알아듣는 때였는데요. 직원이 갑자기 Where's my ID? 막 이래서 되게 헤맸는데 같이 온 친구가 거미 아이디 달래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난처해하지 마세요. 표 먼저 보여주시고 뭘 더 요구한다. 그리고 마침 내가 보기로 한 영화가 나이 제한이 있다 싶으면은 신분증도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왜 이토록 엄격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도 해보고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미국 영화관은 주로 건물 하나로 있기보단 쇼핑몰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 시설을 다른 데서 이용하고 오면 된다. 그런 이유도 있고 무임승차하는 고객을 방지하거나 수상한 고객을 1차로 솎아내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돈으로 해결되는 팝콘 줄 대기 시간입니다. 거의 미국의 모든 영화관에는 헬스장이나 넷플릭스처럼 월에 얼마 정도 내고 구독할 수 있는 멤버십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AMC라는 영화관은 공짜 멤버십이 있고 그 다음 돈을 내면 그때부터 유료 멤버십을 구독할 수 있는데 공짜 멤버십은 그냥 회원 가입한 수준이고요. 유료 멤버십부터는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가 4배가 쌓인다든지 몇 번씩 무료 티켓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는 팝콘 음료수 사려고 스낵바에 줄 설 때 그들만의 프리미엄 웨이팅 라인이 있습니다. 대박이죠? 미국 사람들도 먹는 거 진심이라 영화 스낵바에 줄이 길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기존 웨이팅 라인에 사람이 더 많은데 기존 웨이팅에서 한 팀이 끝나면 그 다음 프리미엄 라인에서 2번 주문 끝내고 이런 식이라서 확실히 주문이 빠르게 처리되죠. 하지만 저는 큰 혜택까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멤버십이 없는데 또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에서 표를 살 때 음식도 같이 주문하면 그때 이제 시간 맞춰서 음식이 같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광고만 20-30분인데 이 정도 줄 쯤이야 싶어요. 세 번째, 미국 콜라 사이즈 특대 사이즈. 미국 전반 사회에 깔려있는 탄산음료 중 캔이나 페트병에 들어가지 않고 카운터에서 컵만 받아서 디스펜서에 받아 마실 수 있는 음료를 파운틴 드링크라고 해요. 거의 무한으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레귤러 라지 사이즈랑 몇십 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주로 라지를 먹는데요. 진짜 질리도록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한국 영화 음료 사이즈가 레귤러가 있고 라지가 있잖아요. 그럼 라지 사이즈가 미국 레귤러고 미국 라지 사이즈가 한국의 라지 2배예요. 진짜 과장 더 보태서 티라노 사이즈입니다. 한화로 바꾸면 10,000원 정도니까 당연하려나 싶어요. 그리고 미국은 출구랑 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리필 받으러 가기도 쌉 가능. 미국의 무한 리필 인심이 한국인으로서 진심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한번 손 놔버리면 내 혈당은 강을 건너버립니다. 조심하세요. 네 번째, 몇몇 영화관은 리클라이너 좌석이랑 테이블이 같이 제공됩니다. 일명 다이닝 시어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 좌석들은 리클라이너 의자랑 팔걸이 쪽에 작은 테이블이 제공이 돼요. 자본주의 나라답게 티켓은 2배 이상 비싸요. 일반 영화관이 인당 13불 정도라면 여기는 27불 정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스낵바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른 데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픽업해가지고 자리로 가서 먹는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낵바에서 계산할 때 미리 티켓을 스캔해서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음식이 완성되면 영화 보는 중간에 직원분이 자리로 갖다 주세요. 저는 평일 저녁 데이트할 때 주로 이용했어요. 일 끝나고 영화 시간 맞추기도 빠듯한데 저녁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죠. 스크린도 더 크고 좌석간 여유도 좋아서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비는 따로지만요. 밥 푸짐하게 먹고 반쯤 누워가지고 영화 보면 기분 최고예요. 그리고 5번째, 관중 리액션이 짱 귀여워요.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박수치고 보는 내내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전 영화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하는 편이라 미국에서도 영화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은큼한 취미가 있는데요. 쿠키 영상 없는 영화는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가는 거는 사바사. 그런데 만족스러운 영화를 시청했을 때 영화 끝나는 동시에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건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본 영화 중에는 장화 신는 고양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처럼 내용이 좋고 결말이 시원하게 끝나는 작품들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기립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코미디 영화는 중간에 웃긴 장면이 있으면 박장대소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독이나 배우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박수를 치고 꾸밈없이 반응하는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런 반응에는 해당 영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사의 의미로도 박수를 치기도 하고 나 이 영화 좋아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의미로도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가 한국 살 때는 제가 쳐본 적도 없고 누가 박수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자기 표현을 일상적으로 하는 이 민족성이 새롭고 정말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몇 미국인들이나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하지만 여긴 마이웨이 나라잖아요. 최근에는 서브스턴스라는 화제의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결말이 충격과 공포라서 벙쪄가지고 자리에서 이런 반응으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제가 직접 경험해본 한국과 미국 영화관의 큰 문화적 차이 5개를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거나 충격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케이스의 미국 생활과 엉뚱하지만 철학적인 저의 생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눈여겨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